안녕하세요. 무도회사에서 김영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회사가 점점 갈수록 어려지고 있죠. 오늘은 MZ 세대들 사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은 대체로 구성원들이 젊고 활력에 넘치는데요. 조직의 중추인 대표이사도 MZ 세대이고 일하는 직원도 모두 MZ 세대인 회사를 요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 클라이언트들도 대부분 대표님들이 MZ 세대들이고요. 직원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 사회 초년생이지만 야심찬 목표와 계획으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채워줘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도 그런 사람들을 뽑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런 야심찬 인재들이 모인 조직에서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또래 집단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급속 성장하는 조직일수록 중간 관리자와 팀원의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요. 동갑인 경우도 있고 한두 살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중간 관리자는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관리자가 되었지만 초보 팀장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의 피드백이 너무 주관적인 것 같다는 얘기, 또 팀장님이 시키는 일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이런 유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질문자의 말만 듣고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런 유형의 질문 빈도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많은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갈등, 감정적인 소모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사가 젊고 성장세에 있을수록 또래 친구들이 팀장으로 동기로 많이 유입되는데요. 달마다 사람을 충원하고 금방금방 새로운 얼굴들이 회사로 들어오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성장 중이고 새로운 직책이 생기고 새로운 부서가 생깁니다. 어제까지 같이 치맥하면서 회사 욕하던 동료가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하기도 하고요. 처음 입사했는데 내 친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팀장으로 있거나 중역으로 있기도 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팀장님과 팀원들의 소통에 언제나 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흔히 보이는 대화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A님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컨펌 피드백을 주면 팀원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요?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팀장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거나 수정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리면요. 그 팀원은 일단 입으로 대답은 네 라고 하지만 표정에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앞에 있는 팀장님도 얘가 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팀원도 이거 좀 팀장님이 너무 주관적으로 나한테 일 처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말 맞는 건가? 납득하지 못한 채 돌아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MZ 세대들과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은 100% 공감하실 텐데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팀장님보다 그 전에 먼저 팀원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직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또래처럼 보여서 윗사람을 얕잡아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들의 코칭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실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의 총량이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클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지시를 받는 팀원들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얕잡아보고 그들의 코칭 능력, 가르치는 능력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실무 능력 전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이 너무 주관적으로 피드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신의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1년 이상 실무를 경험한 팀장의 주관적 판단과 입사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신입의 주관적 판단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실 건가요? 가르치는 사람의 코칭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의 의중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할 시점에 가르쳐주는 사람의 자질의 의구심을 가지는 건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이 기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생각이 태도에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해도 표정이 석연치 않으면 그 모순을 사람은 누구나 금방 포착합니다.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이런 생각이 읽히면 가르쳐주는 사람의 피드백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과를 만들어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자신의 야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또래 스승님을 존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 동년배인 그 팀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자질의 의구심을 품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자세입니다. 마음의 조바심을 내려두시고요. 한 걸음씩 천천히 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야심이 드러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견제 또한 심해집니다. 자신이 그 자리,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싶다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보내세요. 그걸 위해서 힘쓰시고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눈앞에 자기 이익에 매몰돼서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윗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생각처럼 보이거나 동료들을 저격하려는 태도로 비춰지기가 매우 쉬워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뭐하나요? 따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 소탐대시를 하지 마시고 실리를 추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급자가 자신의 또래처럼 보인다고 그 사람의 실무 능력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 사람의 교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